자, 봅시다. 3단원. 지수함수. 사실, 이 지수함수는 개념상으로는 되게 쉬워. 개념은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들어오세요. 지난 시간에 로그는 엄청 어려웠지, 그치? 맞지? 근데, 성형 로그는 어렵지만 지수함수는 그냥 괜찮아.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렇지 않아. 문제는 좀 사악해. 이게 너희들 이제 뭐 기출문제 풀어보다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3단원. 자, 그럼 어떤 거를 지수함수라고 하냐? 이런 거를 지수함수라고 그래. 이렇게. 이 x가 지수에 들어가 있지? 이런 게 지수함수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제 y는 2의 x제곱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지난 시간에 지수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이게 0 대입하면 0,1 나오죠. 왜? 2의 0제곱이 1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1,2, 2,4, 3,8 맞지? 이런 식으로 점을 지나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2분의 1 지나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2, 4분의 1 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건 내가 그 자연수만을 지금, 정수만을 지금 대응한 거고 실제로는 실수가 모두 대응될 수 있지.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도 무한히 많은 실수가 대응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걸 다 대응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점은 0,1이 돼.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이 x축이 뭐다? x축이 현재는 이게 점근선이야. 우리 점근선 배운 적 있지? 언제 배웠죠? 저기 유리함수 배울 때. 그지? 점근선 굉장히 중요했죠.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도 점근선이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자, y 값이 항상 0보다 커. 이게 뭐죠? 치역. 이 치역 값이 y 값이 항상 0보다 크다. 근데 이걸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y는 이제 이렇게 보자. 자, 2분의 1 x제곱. 자, 이게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뭐 똑같은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0,2분의 1 지나고 그 다음에 돌았나? 돌았죠? 0,1 지나죠? 그 다음에 1,2분의 1 지나고 2,4분의 1 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쭉 찍어 나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는 자, 요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1이야. 0,1. 그 다음에 역시나 x축이 점근선이고 치역은 역시나 0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그런데 차이가 있어. 자, 얘는 이 그래프가 점점점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죠? 응? 그지? 맞잖아. 여기다가 내가 2, 3, 4 쭉 넣어봐. y 값이 점점 증가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다가는 어떻게 돼? 얘 지금 1 넣어봐. 1,2분의 1이고 여기겠지? 2,4분의 1. 그 다음에 뭐 이제 3,8분의 1 이런 식이죠? 그죠? 점점 감소하죠? 그지?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가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y는 ax제곱 그래프가 있으면 첫 번째는 이제 a가 1보다 작아. 0보다 크고 두 번째는 a가 1보다 커. 이때 차이가 있는데 이때는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이때는 증가함수야. 물론 둘 다 0,1을 지난다. 왜? 어떤 경우든 a가 뭐 1보다 크든 작든 0,1을 지나죠. 그쵸? 왜? a의 0제곱이 1이니까. 그치?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감소하고 이때는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플러스해서 좀 더 우리한테 뭐 이런 거 뭐 1대1 함수다. 이런 건 뭐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그치? 그래프 모양새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알 수 있을 테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이 있어. 그지? 요거랑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 물론 이게 이제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했어. 그치?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요 녀석을 fx라고 놓는다면 얘는 뭐죠? 얘는 f 마이너스 x죠. 그쵸? 그럼 내가 이제 얘를 y는 fx와 y는 f-x의 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관계는 언제 배웠죠? 언제냐? 이게 이제 수학 2죠, 이제 공통수학 2. 그지?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이동 배울 때 배웠죠. 그쵸? 이게 뭐죠? 이 둘은 뭐야? 이 둘은 y축 대칭, 그치? 맞죠? 이건 뭐죠? 가끔 아이들이 자,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y축 대칭. 이거 뭐야? y축 대칭. 이거 뭐야? 이것도 y축 대칭. 뭐야? 이거 똑같은 거야? 응? 똑같은 겁니까, 이거? 수민아, 똑같은 거야, 이거? 이것도 y축 대칭이라고 배웠고, 이것도 y축 대칭이라고 배웠죠. 추가적으로 이건 뭐라고 배웠죠? 이런 함수를 우함수다, 이렇게 배웠죠? 우함수, 그치? 이 차이점이 뭘까요? 아는 사람? 응? 시훈이, 차이점. 응? 뭘까요? 이게 은근히 헷갈린단 말이야, 은근히. 그치? 진영이는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혹시, 머리에 남아있긴 하죠? 이것도 y축 대칭이고, 이것도 y축 대칭이야. 근데 이게 지금은 그냥 설렁설렁 기억해도 괜찮아. 나중에 근데 적분 배우거나 막 그럴 때는 되게 헷갈려.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지금 한번 정리해보자. 차이점이 있어. 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야, 그 fx가 그 녀석 혼자, y는 fx라는 그래프 혼자 y축의 대칭이라는 얘기야. 즉, 뭐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2차 함수 같은 거. 그지? 요게 y는 fx야. 요게 y는 fx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그 녀석 혼자, 야, 걔 혼자 y축의 대칭이야. 이런 얘기고. 그지? 얘는 그냥 스스로. 그죠? 그 녀석 혼자. 얘는 그게 아니야. 얘는 서로야, 서로.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 좀 지울까? 자, 지금 그래프를 좀 봅시다. 자, 지금 내가 여기 2x제곱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2분의 1의 x제곱 혹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치? 이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내가,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뭐냐면, 얘를 내가 y는 fx라고 친다면, 얘가 뭐야? y는 f 마이너스 x가 되고, 이 두 녀석이 서로 y축의 대칭인 거야, 서로. 마치 이런 거죠. 야, A랑 B랑 걔네들 친구래. 뭐 이런 거. 둘이 사귄대. 둘이 뭐 싸웠대. 이렇게 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렇지 않아. 그냥 그 친구 혼자. 야, 걔 잘생겼대. 걔 차은우 닮았대. 야, 차은우 닮았으면 끝내주는 거지, 그치? 그쵸? 혹은 뭐, 야, 걔 키 크대. 뭐 이런 거야. 그냥 그 함수 혼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 그래서 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조금씩 등장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자면, 자, y는 fx 있잖아. 그지? 이걸 토대로 이제 내가, 방금 했던 것처럼 y는 f, 자,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자, 너를 y축에 대해 대칭한 게 이 그래프다라고 해도 괜찮아. 아니면 이 둘이 서로 y축의 대칭이라고 해도 괜찮지. 그지? 조민아, 괜찮니? 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 y는 fx. 사실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보통 어떻게 쓰죠? 이 y를 넘기죠? y는 마이너스 fx라고 하지, 그치?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있어. 이 y는 2x제곱이야. 그치? 이걸 내가 fx라고 본다면, 이게 fx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대칭시켜.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x축에 대해 대칭시킨 함수다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서로 x축의 대칭이다라고 해도 괜찮지.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지? 괜찮니? 물론 이 마이너스가 이 y 쪽에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긴 하지만, 그지? 어쨌든 뭐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y축 대칭이고, 이건 x축 대칭이고, 또 뭐 있죠? 마이너스 y는 f, 이건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게 뭐죠?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게 뭐죠? x는 f야. 이게 뭐야? 이게 뭐죠? y는 x 대칭, 그치?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도 이제 지수함수에서 쓰입니다.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는 x,
대칭까지 해서 물론 이거는 자주 쓰이는 표는 아니야. 이거는 뭐 이제 어차피 이게 적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로그함수여서 아닌가? 이거를 다 합쳤을 때는 지수 로그함수를 전체를 다 합쳤을 때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 하지만 지수함수 자체에서는 보통 이런 형태가 좀 더 많이 나온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거 아시고 아마 계속 그 개념 진행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상기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내가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고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는 것까지 얘기했죠, 이제. 그치? 자, 이걸 해보자, 이제. 자, Y는 2X 제곱하고, 자, 이번에 Y는,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볼까, 한번? 자, 둘 다 증가함수죠? 그죠? 둘 다 증가함수인데, 그래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자, 당연히 요렇게 된다고 칠게요, 요렇게. 흰색,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는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교차합니다. 여기서 0,1에서 교차해. 오케이? 왜 그러냐? 봐봐. 얘는 1,2를 지나지? 그치? 쟤는 1,2를 지나. 그 다음에 2,4를 지나죠. 하지만 얘는 1,3을 지나죠. 그 다음에 2,9를 지나지. 그치? 그래서 살짝 여기서 더 위에 있어. 얘가 그러면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그죠? 가령 1이라고 치면 얘는 2고 얘는 3이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가 교차하고 반대로 자, 음수를 대입하잖아. 가령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3분의 1이죠. 그쵸? 보다시피 얘가 더 크죠?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교차한다, 역전한다.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제 우리가 그 지금처럼 증가함수에도 이제 나오고 감소함수에서도 나오거든. 근데 이걸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소함수야. 감소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자, 당연히 0,1이야. 그치? 그럼 이제 y는 자, 이걸 이제 ax라고 하고 요 녀석을 y는 bx라고 할게. 그럼 일단 둘 다 감소함수니까 a도 이제 0과 1 사이고 b도 0과 1 사이라는 사실을 알겠지. 근데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알 수 있나 혹시? 이거를 보통 그 참고서나 뭐 여러 가지 책 혹은 뭐지 이걸 배울 때 뭐 y축에 가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나는 근데 이게 좀 몰라. 나는 그게 좀 와닿지가 않아. 이 흰색과 이거 뭐라지? 이게 빨간색이야, 이거? 아무튼 뭐, 빨간색이라고 할게. 흰색과 빨간색이 누가 더 Y축에 가까이 있냐라고 했을 때, 흰색이 좀 더 Y축에 가까이 있다라고 다들 인정할 수 있나? 그런데 나는 그게 그리 적절한 표현 같지가 않아. 태어나도 방금 얘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니? Y축에. 흰색이 빨간색보다 Y축에 가까이 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좀 이상하지, 그치? 그래. 봐봐, 저런 친구도 있다니까. 나도 사실 그래, 나도. 그 표현이 그리 적당한 표현 같지가 않아. 어쨌든, 나는 그런 표현을 가르치지 않을 거니까, 그냥 해볼게,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하고 누가 더 클까요? 응? 가령 이런 건 쉬워. 증가함수는 쉬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Y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A랑 B랑은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A가 더 큽니다라고 얘기를 금방 합니다. 왜? 여기 오른쪽에서 A가 더 AX제곱이 BX제곱보다 더 크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는 조금 애들이 난해한단 말이야.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볼 때는.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이거를 뭐 모양새가 어떻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축에 가까이 있다. 혹은 뭐 어떻다. 뭐 가파르다. 뭐 아니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는 꽤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 잘 봐. 이 지수함수를 봤을 때 사실 지수함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y는 ax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지나는 두 개의 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두 개 있거든. 하나는 0,1이고 0,1 또 하나는 1,2야. 1,2 그치?
맞죠? 1 대입하면 A 나오잖아. 1,2,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0,2는 당연한 거고, 그죠? 0,2는 당연한 거고, 1,2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 뭔 얘기냐? 봐봐. 그냥 여기다가 x에 1 대입해. 자, 그럼 얘는 1,b를 지나지. 여기가 b야, 여기가 b야. 여기 어떻게 돼? 얘는 1,2 지나지. 이게 a란 말이야, 그치? 이걸 보고서 a가 더 큰 걸 모르나? 그건 좀 이상한 거지, 그치? 그건 안 되지, 그치? 마찬가지야. 얘도, 이게 뭐가 더 크지? 특히나 아이들이 감소함수일 때 좀 헷갈려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 그냥 x에다 1 대입해. 즉, 너는 뭐다? 1,2를 지나지, 그치? 어디가? 여기가 a지. 마찬가지. 1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이게 b지, 그치? 맞죠? 그럼 뭐야? 누가 더 커? 당연히 b가 더 크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x에다 1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내가 볼 때 제일 좋아. 실제로 기출문제, 고2, 고3 기출문제도 실제로 그런 거를 일부러 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양새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말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러한 이해가 굉장히 또렷하게 나는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처럼 뭐다? x에다 1 대입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주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치? 됐죠? 그냥 1 대입하면 끝. x에다 1 대입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 가봅시다. 3번 내용은 무지하게 쉬운 내용인데 이건 뭐 다 아는 거지 뭘, 그치? y는 이게 있어. 이걸 뭐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런 거잖아. 이걸 누가 몰라. 그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평행 이동이 뭐 그렇다. 뭐라고 나와 있고요. 어려운 내용 없죠? 뭐 1번 문제 볼까 한번? 너무 쉬운데 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래. 그치? 이게 뭐야? y는 이 x제곱을 적당하게 뭐 한 거야? 평행 이동한 거죠? 어떻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치? 그러면 본래 이 그래프는 이렇잖아. 그치? 이 그래프가 이렇잖아. 그걸 2만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만큼 내려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역시나 점근선이야. 점근선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살짝 움직였다가 내려가서 한 요 정도가 될 텐데 뭐 굳이 이거를 뭐 점을 몇 개 찍고 싶으면 뭐 이런 점 정도 찍어주면 되는데 쉽지 않다 이게. 그지? 얘가 3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로그 나오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여기만 찍어낼까? 얼마죠 이거? 0 넣어보세요. 이것도 쉽지 않다. 0 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1. 4분의 1 빼기 3이야. 누가? 얘가 0,4분의 1 빼기 3, 그치? 이렇게 해서 해주면 돼. 그치? 이런 점도 물론 찍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그냥 y 0 넣고 거기에 맞는 x를 찾아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 여기 한번 이거 구해볼까 한번? 0 대입해. 이거죠? 넘겨. 3은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하더라? 이다음 어떻게 진행해줘야 돼 이제? 여기서 걸리죠. 뭐 하는 거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지. 로그의 정의, 그치? 맞죠? 아니면 양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뭐라고? 양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 맞지? 이렇게. 그럼 뭐야 이거? 로그 2의 3은 어떻게 돼 이거? x 빼기 떨어져서 이렇게 되지, 그치? 요거 넘어가면 돼. 따라서 x는 뭐다? 로그 2의 3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물론 요것도 뭐 로그 2의 4로 바꿔서 로그 2의 4 합칠 수 있지. 그 로그 2의 10이 나오죠. 로그 2의 12. 그래서 얘가 뭐다? 로그 2의 12,0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냥 해본 거야, 그냥. 그지? 요거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습해본 거고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용 봅시다. 자, 지수함수의 성질 볼 텐데 자, 네 번째 내용. 자, 지수함수가 이제 fx가 a의 x제곱이야. 요게 지수함수라고 아까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뭐 이제 그 a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런 거는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증가함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m하고 n이 있어. 근데 n이 더 크대. 그러면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 왜? m이 여기 있어. n이 여기 있어. 그지?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면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도 그대로 진행되겠지, 그치? 근데 감소함수, 잠깐만, 돌았다. 야, 내가 지금 이걸 바꿔야겠다. 거꾸로 설명했는데, 잠깐만. 여기 방금 끄덕끄덕거리는 저 친구 누구야? 어? 거꾸로 얘기했는데. 근데 질문 하나만. 해. 그 옆에 거요. 제가 0,1을 꼭 지나잖아요. 얘가? 아니, 얘가. 제가 0,1을 꼭 지나는데 y를 마이너스 3 만큼 이동하고, 그러면은 y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질문인데, 이 그래프가 0,1을 지났잖아,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점도 똑같이 이동돼서, 어떻게 돼? 0,1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2, 그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지? 괜찮니? 요 점이 지나는 점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이동돼서 요 점을 지난다. 그 점이 뭐 이쯤 있을 거야. 그지? 이쯤 있는 점이 될 텐데 그냥 내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 뿐이지 뭐 그냥 언급할 수도 있어. 괜찮아. 보통은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이제 점근선하고 이 x절편이라든지 y절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그냥 구해준 거야. 큰 의미는 없다. 알겠지? 이거 내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증가함수일 때, 이게 1번이 증가함수일 때야, 그치? 증가함수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근데 감소함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이 있을 때 당연히 이게 반대로 뒤집히겠지. 괜찮지? 이런 거가 이제 지수함수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거기 뭐 3번 내용, 나머지 비슷해. 다 지수법칙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거기 몇 번이야? 깨끗해 4번 개념의 4번에 뭐야 이거? 6번. 이게 뭔가 있어 보이지? FMP. 그지? 이게 뭐래? 이게 FP의 N제곱이래.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야 이거? FX가 AX제곱이면 이게 뭐야? AMP제곱이죠? 이건 뭐죠? A의 P제곱에 그것의 N제곱다 이런 얘기야. 그냥 지수법칙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딱 한 가지야. 거기 4번 개념. 이거 너희들 나중에 미분적분 배울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지수함수의 특징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 뭡니까? f, x 더하기 y는 f, x, f, y. 그치? 요게 바로 지수함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야. 자,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 AX제곱 넣어주면 AX 더하기 Y제곱은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수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러한 특징,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 fx가 아이쿠야. 자, 이거 좀 골 때리네. 혹시 이런 그래프도 나중에 배울 텐데 아무튼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시킨 대로 해주시면 돼. fa가 5래. 그 다음에 f-2a의 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FA가 어떻게 돼?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이게 5란 얘기죠. 그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둘이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그치? 마치 우리가 수학 1에서 이런 거죠, X 플러스 X분의 1이 5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했죠? 제곱했죠, 제곱. 그지? 제곱해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얘를 써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의 2a 제곱이지? 이걸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럼 딱 봐도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녀석을 제곱해 주는 거죠? 그쵸?
양변 제곱해주면은 이렇게 제곱돼가지고 2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얼마죠? 2 나오지. 그죠? 이게 얼마? 25죠? 건너가면 어떻게 돼? 얼마? 23 나오죠. 이게 정답이야. 그치? 됐죠? 그 다음에 2번. 이번에 2번. 자, g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자, gA하고 gb는 4고, g a 빼기 b가 2다. g, 이거 3이야, 이거. 3의 a제곱. 플러스 2에, 자, 이것을 물어봤죠. 이건 조금 빡세 보인다, 그치? 좀 어려워 보이죠? 자, 해볼게. 자, 있는 그대로 그냥 대입해주면 돼. 자, G2A는 2의 마이너스 2A 제곱이야. 그지? GB는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B제곱이죠? 이게 4야. 이게 곱하기죠? 그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2A 빼기 B가 2의 제곱이지. 그지? 그럼 여기 이제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겠죠? 따라서 뭐야? 마이너스 2A 빼기 B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 이것도 2의 마이너스 A 빼기 B야. 이게 2죠. 쉽다. 응? 1제곱이죠? 역시나 요거랑 요거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얼마? 1이죠. 그럼 이제 연립해주면 되겠죠? 더해버리면은 마이너스 3A가 3. 쉽네? A는 마이너스 1. B 0 나오네? 그죠? 그럼 이게 뭐야, 이거? 2의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2의 1제곱인가? 아니다. 0제곱이다. 그치? 빵, 그치? 맞죠? 그럼 뭐야, 이거? 8분의 1 플러스 1이죠. 8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기 밑에 여백 있죠? 거기다가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이 과정을 베끼면 안 돼. 베끼지 말고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끝줄이 있나? 일단 확인할게요. 자, 다 했지? 다 했죠? 지운다? 안 되는 사람 없죠? 이거는 아직 그래. 뭐지?
연립방정식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요만큼만. 여긴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 이것도 너무 쉬운데. 자, 3번에 2번만 해줄게. 루트 0.5. 그 다음에 루트, 이게 3이죠. 오케이. 3에다가 0.25.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이거 5야, 뭐야, 이거. 5. 여기다가 0.125야. 그지? 이걸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0.5가 2분의 1이야. 그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이거? 2분의 1의 2분의 1 제곱이죠? 자, 이건 뭐죠? 0.25는 2분의 1의 제곱이지. 2분의 1 제곱, 그치? 그 2분의 1의 제곱의 몇 제곱이야? 3분의 1 제곱. 이건 뭐죠? 8분의 1이죠? 2분의 1의 3제곱이야. 그놈의 5분의 1 제곱이죠. 그쵸? 그럼 이제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2분의 1의 뭐야? 3분의 2 제곱이죠? 2분의 1의 5분의 3 제곱이지.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이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죠.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지금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다 2분의 1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지수가 크면 오히려 더 작은 거죠, 오히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게 누구겠어, 그러면? 지수에서 제일 큰 게 얘인가? 0.66이고 얘가 0.6이네? 얘가 더 크네? 그치? 얘가 1등이야, 지수는. 그치? 1, 2, 3이죠. 지수 봤을 때는. 1, 2, 3. 그럼 본래로 치면 얘가 1등이지. 얘가 제일 크지. 지수가 제일 작은 놈이 제일 커. 그 다음에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 되겠다. 그치? 큰 순서대로 지금 나열한 거야. 그지? 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렇다. 자, 오케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4번. 저기 1 더하기 8분의 1이요. 뭐라고? 2번 그 8분의 9가 아닐까요? 오 마이 갓. 8분의 9네.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 8분의 9. 쏘리. 8분의 9를 했어? 답 안 냈구나. 하여튼, 요건 내가 실수했네. 8분의 9.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 자, 여기 별표 치워 놓으세요. 이 문제 시험 잘 나온다. 자, 별로 어렵진 않는데, 이렇게 있어. y는 4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이 녀석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봐라. 사실 별거 없는데 이 형태가 딱 처음에 주어진 형태가 좀 그리 예쁘지 않죠. 어떻게 준다? 2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자 2의 4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지. 그럼 2의 4제곱이 16이잖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한다? 요거를 이제 t라고 치환해 주는 거지. 그치? 자, 중요한 거. 그럼 이제 이거를 y는 뭐 t제곱 빼기 16t 플러스 30이 돼가지고 이거 뭐 그래프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이게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8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치? 아닌데 8, 8, 64지. 얼마? 34죠. 괜찮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응? 얘가 8이고 요게 마이너스 34죠. 그지? 근데 이거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리면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어, 아까. 자, 봐봐. t는 2x제곱이지, 그치? 그치? 이게 뭐라고 했어? 0보다 크다고 했지. 즉, 이렇게 치환했을 때 이 녀석의 정의역이 c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어야 돼. 응? 그래서 이쪽은 그릴 필요 없어. 이쪽은. 여기서부터. 그치? 여기도 구멍 뚫어야 돼. 이렇게. 이쪽만 그려야 돼. 이쪽만. 이렇게. 그치?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틀리거나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x의 범위가 또 나와 있네. 문제. 그치? 요거로 인해서 저기 없을 때는 이렇지만 그치? 지금은
이 범위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돼? 자, 2의 x제곱은 2의 1제곱보다 이상이고 2의 4제곱보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야. 저에게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란 얘기지. 무조건 확인해 봐야 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우선시해야겠죠. 그럼 뭐야 이제 이렇게 되겠지. 16,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t의 범위가 그러니까 이제 요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시 2부터 16까지. 그럼 2가 어디 있겠어? 뭐 2를 대입하면은 잠깐만 2 넣어봐. 2가 양수네. 그럼 2가 한 이쯤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16은 한 이쯤 있겠는걸? 그치? 그래서 16, 얼마인지는 대입해 봐야 알겠지. 그치? 하지만 확실한 건 뭐야? 2부터 16까지 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4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34라는 건 확실하고 최대값은 2일 때겠어? 16일 때겠어? 16일 때게 되겠지. 왜? 이 간격이 얘는 6밖에 안 되죠. 빼기 6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더하기 8이죠. 얘가 좀 더 멀리 있는 거죠. 축방에서, 그치? 그래서 16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30 나오네, 30. 그죠? 이게 16,30이야. 따라서 최대값은 3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해.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마 지수함수에서 이 문제가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70% 이상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 자,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야.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배경 지식이 뭡니까? 자, 이거죠. y는 fx를 가지고 혹은 뭐 이걸 통해서 네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 적이 있었죠. y는 f 절대값 x,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fx,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야? y는 절대값 fx. 이 네 가지. 즉 얘는 절대값이 x에만 있는 형태, x에만 있는 거, 이거 y에만 있는 거, 이건 둘 다 있는 거, x에도 있고 y에도 있는 거. 얘는 뭐죠? 우변 전체에 있는 거. 근데 이게 참 재미없는 게 나는 이거 사실 이런 형태를 바라지 않는데 이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아. 거의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형태가 모든 기출문제를 통틀어서 내가 볼 때 한 90% 돼, 90%. 겁나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것 좀 내지, 이것도. 이거 괜찮은데. 더군다나 얘는 나오지도 않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응? 얘는 아주 간간히 나오는데, 간간히. 응? 어쨌든, 이 네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이동에서 학습한 적이 있지. 그치? 뭐였죠? 얘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기억나?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 그래프. 예를 들면, 거기 예제 5번의 1번 같은 형태. 예제 5번의 1번이 이런 거잖아. 2의 절대값 x 같은 거. 그지? x의 절대값이 있어. 어떻게 하죠? 자, 이거를 내가, 나 이거 몰라. 이런 개념 몰라. 그렇다고 못 그립니까? 그러면 안 돼. 응?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 내가 개념 몰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왜?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거를 범위 나눠서 y는 2x제곱이죠? 이건 뭐야? y는 2의 이거죠. 그지? 그러면 얘를 그리되 이 범위에서만 그리면 돼.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요쪽만 그려야지. 그치? 그지? 얘를 그리되 이 범위에서만 그리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 이걸 그리되 이 범위에서만.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는 반드시 절대값이 x에 있는 그래프는 반드시 y축 대칭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즉 우함수의 그래프라는 얘기죠. 우함수. 무조건이야. f가 어떻게 생기든 말든 관계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x의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우함수야. 응? 그죠? 근데 그건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이걸 실제로 내 그리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주면 이제 이건 옛날에 했던 건데, 그리고 거기 개끝에 나와 있죠. 개끝에 5번 개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얘를 그릴 때, 자,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리고, 그죠? y는 fx에
그죠? y는 fx에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리고 그것을 y축에 대칭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누어서. 그치? 그것만 우리가 하시면 돼. 너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글쎄, 가장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이런 거 본 적 있나?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이것도 너희들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이건 아마 너희들이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이거 좀 이상해. 절대값이 여기에 있고 없죠? 그죠? 그럼 선생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해. 그냥 내가 모르겠으면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면 돼, 사실. 근데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연습. 지금 이 형태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떻게 한다? 자, 이걸 이용하자. 자, x의 제곱은 그냥 절대값 x의 제곱과 똑같죠? 그지? 그냥 없는 녀석이지만 만들어줘. 이렇게. 그지? 만들어줘도 괜찮거든. 바뀌지 않거든. 왜? x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니까.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fx를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이라고 봐준다면,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가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된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치? 그럼 얘를 그릴 때 어떻게 한다? 이 그래프를 양수인 쪽만 그려주면, 어떤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다시.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한다? y는 fx의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린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프가. 그지? 얘가 1이고, 얘가 3되나? 맞나요? 3일, 마이너스,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잘못했다.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다? 요 정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3이야. 맞죠? 그래서 쭉 가면 마이너스 1이지, 여기. 여기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 있지. 근데 거기를 그리면 안 돼. 왜? 요쪽만. 그 다음에 그쪽을 다시 어떻게 한다?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야? 이것도 우함수야. y축의 대칭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너희들 이제 근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많이 보게 될 녀석일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지수함수랑 연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 지수함수에서도 이 지수함수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값 그래프를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울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자, 이런 그래프. 자, 절대값이 y에 있는 거. 야, 근데 이게 왜 시험에 안 나오냐? 가장 큰 이유가 있어. 자, 예제 5번에 2번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야, 이거. 자, 그러면 봐봐. 절대값이 x에 있는 것을 그릴 때 어떻게 했죠?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린 후 y축에 대칭한다. 뭐라고?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린 후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린 후 y축에 대칭한다. 맞지? 그게 뭐겠어? y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려. 근데 얘는 y가 0보다 크다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얘가 무조건 y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작은 쪽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이게 다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요렇게 x축에 대해 대칭을 시켜주는 거지.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x에 1 넣어봐. 태연아, x에 1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y는 뭐 나오죠? 이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치? 그러니까 1,2도 지나고 1, 마이너스 2도 지나는 거야. 이 그래프가. 보다시피 여기 어떻게 돼? 1 있죠? 이게 1,2야. 여기 얼마? 1, 마이너스 2지. 그치? 얘만 그렇습니까? 아니야. 2,4. 2, 마이너스 4. 즉 임의의 점이 계속 대칭이야. x축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x축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야. 근데 이게 시험에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올 것 같아?
아는 사람. 얘는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걸 뭐라고 하죠? 그냥 그래프. 그냥 도형의 그래프라고 하죠, 도형의 그래프. 원의 방정식이나 뭐 그런 거. 그쵸?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뭐 나와도 문제될 건 없거든? 어쨌든 그러하다. 자, 그다음 지우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이제 x에도 있고 y에도 있는 형태. 거기 이제 5번에 3번 형태거든? 3번은 절대값 y는 자 2에 이건데 쉽다 이건. 자,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부분을 그려.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부분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x축, y축 원점 대칭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x랑 y랑 둘 다 양수라고 가정하면 그냥 y는 이거거든? 그지? 맞죠? 그럼 걔를 그리면 원래 이건데 다 그리는 게 아니야.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야? 일사분면, 그치? 일사분면을 그려. 그거를 y축 대칭, 요거를 x축 대칭, 다시 이거를 원점 대칭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죠? 괜찮아? 근데 이걸 또 이것도 하라고 하면 좀 자, 해보자 한번. 자, 각자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거 2분의 1에 자, 이거 한번 그려봐봐.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를 자꾸 아이들이 틀리더라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역시나 절대값이 x에도 있고 y에도 있어. 그럼 아까와 똑같이 하면 돼. 얘들아, 일단은 얘를 먼저 그려야지. 그지? 근데 얘를 먼저 그린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는 거지. 맞잖아. x가 0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0 이상이죠. 0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y도 0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를 그려. 근데 얘가 이렇게 감수함수잖아. 원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x도 0보다 이상이고 y도 0보다 이상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일사분면, 그치? 일사분면만 그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지 뭘. 그 다음에 이거를 y축에 대칭해주고 다시 이거를 x축에 대칭해주고 원점까지 이렇게 대칭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죠? 됐어? 그래서 그 왼편에 그 5번 개념 보게 되면 내가 쭉 나와 있죠. 거기 뭐 설명되어져 있지. 그거 보고 해도 괜찮아. 알겠죠? 지금 그리고 어디 하는 거냐면 여기 하는 거야. 여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예제 5번에 4번. 나는 별로 달갑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90%에 육박하는. 자, 솔직히 난 수학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거 다 집어쳐 그냥. 야, 다 집어쳐. 안 나와 시험에. 알겠지? 안 나와. 나는 이런 거 내고 싶은데 나 힘이 없잖아. 그치? 선생님은 그냥 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시험 나온다. 몇 프로? 거의 뭐 엄청나. 그냥 절대값이 나왔다 하면 그냥 얘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이 없는 상태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돼? 이거 그려주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 그래프가 자, 0 넣어보세요. 그러면 1 빼기 1 이게 0 나오지. 그치? 0,0 지나죠?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치? 점근선 얼마? y는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왜? 아니,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만큼 내렸잖아, 지금. 때렸잖아, 그치? 그 다음 뭐였더라? 이거를 절대값을 빵 하고 이제 씌워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올려 까는 거지, 이렇게, 그치? 뒤집어 까는 거지, 위로. 그죠? 이걸 위로 그대로 대칭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 얘는 사라지고. 다시 요 점근선이 여기 요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y는 k하고 교점이 몇 개냐, 이런 거라든지 문제가 잘 나와.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 같은 것들. 굉장히 시험 문제 많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y는 fx에, y는 fx를 그리고 그것에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꺾어 올린다. 그렇게 배웠죠? 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 너희들. 저기, 고1 때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이차 함수인데, 이차 함수, x 빼기 2에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했지, 정민아?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죠?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5번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혹시 필기 못한 거 없죠? 예제 5번에 1번, 2번, 3번, 4번. 그죠? 아까 내가 다 했던 내용이니까, 필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필기. 기억나지? 그죠? 필기 다 했죠? 자, 그 다음 부등식. 이건 지수 방정식이구나. 자, 6번. 지수 방정식. 요것도 쉬워. 쉬운데, 조심해야 될 게 좀 있다는 거. 그거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봐봐. ax제곱이 a의 y제곱이야. 이러면, x는 y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거 틀렸어. 뭐가 있어야 돼? 이렇거나 또는 a가 1이거나. 맞잖아? a가 1이면 x랑 y랑 달라도 돼. 그죠? 얘가 1이야. 얘가 4고 5야. 그래도 같아. 그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x의 a제곱이 y의 a제곱이야. 그럼 뭐야? 이것도 x는 y다라고 그냥 하면 안 되고, 또는 뭐가 있을까? a가 0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물론 이런 경우는 x, y 양수가 되겠지. 그치? 고등수학에서는 뭐다? 기억나죠? 밑은 양수로 제한돼, 무조건. 그치? 이유가 있죠? 지수를 실수 전체로 갖다 쓰기 위해서 밑을 양수로 제한시켰지.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 6번에 1번은 쉬우니까 패스하고 6번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 빼기 2의 x 빼기 4제곱은 3의 x 빼기 4제곱이야. 자, 이거를 오케이. 자, 이것도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온 이유가 뭐다? 이 밑 때문에 그래. 밑이 양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치? 맞죠? 어쨌든 야, 이거 쉽네? 야, 지수가 일치했네? 지수가 일치했으니까 너가 같구나. 밑이 같구나. 라고 해서 x는 5다라고 요것만 쓰면은 틀려. 왜 틀릴까? 응? 정민아. 네. 방금 얘기했잖아. 설마 지금 졸린 거 아니죠? 아니죠. 태연이 졸리지? 안 졸려? 진짜? 어떤 경우? 지수가 빵. 지수가 빵. 얘가 같긴 한데 0으로 같으면 얘가 달라도 되거든. 실제로 지수가 빵인 경우, 이게 어떤 경우? x가 4인 경우죠.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4를. 그럼 2의 0제곱은 3의 0제곱이 돼요. 분명히 밑은 다르지만 성립한단 말이야. 이것도 근이야. 이것도. 근이 뭐다? 5도 있지만 여기 4도 있는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그런 경우만 조심하셔라. 그냥 간단한 교훈? 그런 정도만 일깨워주는 그 정도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뭐 매우 쉬운 문제인데 7번 빼기 3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제곱 플러스 32는 빵이다. 자, 이게 저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될 텐데 일단 지금은 그냥 풀어줄게. 자, 2x제곱을 t라고 치환해주면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이거? 자, 2의 제곱 곱하기 2x제곱이니까 그게 4죠 4. 그럼 4, 3, 12 t 플러스 32가 빵 맞죠? 이거 빠른가요? 응? 이거 안 빠르지? 그 다음에 48 그럼 뭐야? t가 4 또는 t는 8 t가 원래 뭐였어? 2x제곱이 4 마찬가지 2x제곱이 8 이때 x는 얼마? 2 이때 x는 3 끝. 아무런 이 정도는 거의 뭐 초등학생들한테 가져가도 풀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7번 내용 지수부등식 이미 아까 했던 내용이다. 이미 했다. 아까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그런 특징을 설명하면서 했지만 이거는 뭐 그래프가 나오지 않더라도 알아야 돼. 그치? 자, 8번 문제는 8번에 2번 해볼까 그래? 8번에 1번 해볼까? 아까 2번 했으니까 8번에 1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4 곱하기 루트 2에 x제곱하고 루트 128이야. 자, 2의 2제곱에다가 곱하기 2의 2분의 x제곱이죠? 이제 이거 뭐야? 2의 7제곱인가? 맞죠? 이렇게. 그럼 뭐야 이거? 2의 2 더하기 2분의 x제곱 그 다음에 2의 2분의 7제곱이죠? 자, 어떡한다? 이 지수끼리 비교할 텐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도 방향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그대로 비교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그게 답이지, 그치? 개 간단하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그냥 뭐 패스. 9번 문제는 9번에 뭐 이것도 그래 9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9번에 2번이야. 예제 9번에 2번 9x제곱 플러스 x 빼기 2제곱 3x 플러스 2 플러스 1이야. 자, 역시나 자 3x제곱을 t라고 치환해주면 t의 제곱에다가 아이고야 이거 좀 불편하다. 일단 그냥 쓰자. 자, 이거 3의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t죠. 그 다음 뭐야?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에다가 t 플러스 1이죠. 그죠? 다시 이렇게 치환을 한 겁니다. 지금 치환해서 이렇게 온 거야. 그치? 좀 불편해. 아이씨 이게 뭐죠? 9분의 1이야 9분의 1. 그치? 그 양쪽에 9를 곱해 9를. 그럼 9t의 제곱 플러스 t 81t 플러스 9잖아. 넘겨 9t의 제곱 빼기 80t 빼기 9는 이거 이렇게 되겠지. 자, 인수분해 됩니까 이거? 되겠는걸? 그 다음에 뭐야 이거 9, 1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맞나요? 맞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이렇고 아니면 t가 9보다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는 버려야죠. 왜? 얘가 음수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치? 요것만 하면 되겠다, 요것만, 그치? 요것만 해서 3x제곱이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뭐야? 따라서 x는 얘보다 크다. 이렇게 그게 나오겠지, 그치? 됐어? 그래서 1번도 비슷한 형태로 1번에선 2x제곱을 t라고 치환해야겠죠. 치환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개념 보겠습니다. 8번 개념. 자, 요거는 아까 그 절대값 그래프하고 요 두 개가 거의 그나마 조금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자, 이름이 뭐다? 치환된 지수방정식. 치환된 지수부등식 이런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예제 10번 문제를 내가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예제 10번 문제가 뭡니까?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는 0이야. 그지? 자, 이게 뭐죠? 말 그대로 지수 방정식이야. 그지? 근데 어떡한다? 뭐 그동안 쭉 해왔던 것에 의하면 2x제곱을 t라고 치환했잖아. 얘가 이제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t 플러스 k는 0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되죠? 얘는 2차 방정식이야. 그지? 근데 알다시피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근, 아니면 두 허근이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허근은 당연히 말도 안 되고, 허근 나오면 어떡할 거야? 얘는 실수만 다루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문제는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 중근. 중근이 뭐였죠?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맞죠? 그게 중근의 정의였어.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면 무슨 얘기냐면 얘를 내가 풀었어. 했더니만 t가 막 3밖에 안 나와. 중근이야, 중근. 그죠? 아이, 4라고 하자, 4. 응? 중근? 그러면 이 지수방정식도 중근을 갖는다 라는 표현 맞는 표현입니까? 맞아? 아닌 것 같아요. 오! 훌륭합니다. 아닙니다. 자, 자, 지수방정식에는 중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 응?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그 선생님, 이 선생님, 이 네이버 카페 알아? 네. 선생님, 이 선생님 카페야. 내가 운영자야. 여기서 선생님들끼리 막 서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지수방정식도 중근을 갖기 때문에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다들 그냥 뭐라고 하지? 그 비슷한 맥락의 어떤 댓글을 달더라고.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런 표현이 없다. 지수방정식은 그냥 지수방정식이야. 여기서 중근이면 그 근이 여기서 그냥 하나의 근을 갖는 거야. 전혀 연관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방정식을 치환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로 지수방정식을 판단하면 안 돼. 또 하나, 얘가 두 실근을 가져, 두 실근. 이 두 가지만 주의하셔야 돼. 중근이 여기서 중근은 아니라는 거. 또 하나, 두 실근이야. 그런데 t가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나왔어. 얘는 두 실근이 맞지만 올라갔을 때도 두 실근이야? 아니죠. 왜? 뭐가 안 돼? 너가 안 되죠. 양수, 그치? 아까 했죠? 2x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빠져야 돼. 야, 너는 끼지 마. 어디서 깝쳐? 절로 꺼져. 이거야. 얘네들만 근으로 인정받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 두 실근이라고 해서 위에서도 두 실근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치? 봐야 돼. 그치? 여기서 양근만 인정받는 거야. 양근만. 그치? 왜?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알겠니?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만 좀 정리 잘 하시면, 그치?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다. 웬만하면. 그치? 다시 한번. 여기서 중근이 지수방정식의 중근은 아닌 거야. 그치? 또 하나. 여기서 두 실근도 마찬가지. 양근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 바탕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제 10번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 문제가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 뭐가? 얘 말고 얘가, 그지? 원래 우리가 푸는 거는 뭐야?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우린 지수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야. 그걸 풀었을 때 이렇게 2차가 나왔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우리가 풀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래? 너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는 거라고 하면 틀린다. 아까 얘기했지. 이게 두 실근이어도 음근은 잘린단 말이겠지? 그럼 뭐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지금 내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고 여기서 t가 0보다 크다고 했지. 그래서 뭐야? 그때 너는 서로 다른 두 무슨 근? 양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양근. 양수에 있는 근을 가져야지만 그 근이 모두 인정돼서 올라갔을 때 두 실근을 가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변하냐? 공통수학 1에 있는 문제로 바뀌어. 맞잖아.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일 조건을 구하세요. 이 문제야. 그지? 이때 이거를 또 이거 얘기하려면 또 이제 좀 긴데 혹시 이걸 어떻게 해야죠? 태연아. 자, 이제 위에 있는 거 지워버려, 이제. 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라고 물었어.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혹시 기억나는 바가 있나요? 이게 의외로 아이들이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뭐죠? 괜찮아. 틀리면 어때? 응? 진영아, 어떻게 대응했더라, 이걸? 너의 두 군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구하세요. 판별식? 판별식 들어가죠. 그렇죠. 또? 기억 안 나? 나는 내 가물가물합니까? 자, 잘 들어. 이게 너희들 탓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교육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 응? 이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참고서에도 부득이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쓰여진 책도 많이 있고, 막 그래. 그래서인지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계셔. 근데 나는 그래. 참고서에 그렇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왜냐, 참고서에서는 이게 그 고1 때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부등식에 가서야 이걸 배운단 말이야. 근데 방정식에서 어설프게 얘를 또 한번 건드려 주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선생님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이게 뭐냐면, 두 양근이야? 뭐다? 두 군의 합이 양수고, 두 군의 곱이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 맞아. 맞긴 맞아. 그지? 맞긴 맞는데, 이거 내가 쓰지 말라고 했지. 기억나죠? 고1 때 나한테 배운 친구가 수민이, 정민이, 그치? 기억나지? 내가 뭐 하라고 했지? 세 글자. 시온이도 배웠어. 뭐였죠? 함. 한판 그렇지. 뭐야, 수민이. 기억 안 났어? 알고 있었죠? 말이 안 나온 거죠? 함, 판, 축.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가 줘야 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처음 들었니? 근데 이 순서로 가는 게 제일 합당해. 제일 지당해. 제일 합리적이야. 제일 효율적이야. 오케이? 이거 하지 마. 내가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한 1000번 넘게 얘기했는데 한번 또 하지 뭘. 잘 봐.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군이 양근이라는 얘기가 두 군이 모두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0보다 클 조건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바꿔서 잘 봐. 두 군이 0보다 클 조건이야. 이걸 내가 바꿀게. 두 군이 마이너스 3보다 클 조건을 구할 거야. 내가 만약에 문제가 바뀌었어. 다음 2차 방정식이 두 군이 0보다 클 조건을 구하세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마이너스 3보다 클 조건을 구하세요. 뭐가 달라? 똑같은 거잖아. 그냥 특정 상수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오면 이 둘을 알 수가 없어. 정할 수가 없어. 야, 두 군이 마이너스 3보다 큰데 합이 양수이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 모르죠. 이것도 모르죠. 두 군이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만 양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즉,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쓰는 방법은 두 군이 양수이다, 음수이다. 즉, 두 군이 0보다 크다와 작다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편협한 방식이야. 좋은 방식이 아니죠. 하지만 얘는 뭐다? 한판축은 어떠한 문제에도 다 대응될 수 있어. 다. 광범위하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 알겠어?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셔라. 응? 근데 저기 뭐야, 고1 때 저기 에도신가? 거기 다니지 않았었니 혹시? 거기도 이런 얘기 안 했어? 충격인데?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자, 두근이 양근이다. 뭔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렇지? 맞잖아. 양근 맞죠? 그럼 뭐야? 첫 번째 함수값. 자, 이 함수를 ft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F0. 그럼 뭐야? 이제 F0이 K죠? 0보다 크다, 맞지? 아, 이게 커야죠. 그래야지 오른쪽으로 밀리지, 두근이. 두 번째 뭐야? 이래도, 자, 이게 뭐야? F0이 0보다 크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얘도 F0이 0보다 크지만 두근이 없잖아. 그죠? 뭐야? 그럼 두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별씩.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C. 이거죠. 0보다 크다가 돼야지. 그치? 근데 이거 두 개를 만족한다라고 해도 안 돼. 그게 뭐냐면, 그게 이런 게 있어. 사실 이게 고1이라면 내가 이제, 아, 니네 고1이지? 아, 고2구나. 아, 니네 고2지? 내가 지금 나 지금 고1인 줄 알고 지금. 자, 상관없어. 자, 뭐야. 얘도 0일 때 0보다 크잖아. 함수값이. 그치? 그 다음에 두근 존재하죠. 즉, 얘도 이런 그래프도 이 둘을 만족해. 근데 우리 지금 얘를 원하는 게 아니죠. 얘는 두근이 음수에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세 번째. 너와 너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축방. 그죠? 축방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죠. 이게 0보다 커야죠. 그지? 그래서 1, 2, 3,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제시해야 돼. 알겠니?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러면 자, 아까 그거 해보자. 자, 다시. 요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 뭐다? 두근이 0보다 크다. 그럼 내가 막 문제를 바꿔서 두근이 마이너스 3보다 클 조건을 구하세요라고 바뀌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돼. 요거. 맞잖아. 두근이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이런 거잖아. 그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큰 거지. 얘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주면 되고 얘는 그대로고 축방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 다 대응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완빵이야. 한판축. 응? 시훈아, 너 한판축 얘기 처음 들어봤니? 네.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시훈이도 좀 늦게 왔죠, 그쵸? 아, 진작부터,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걸. 괜찮아. 그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답을 내보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뭐 됐고요. 얘는 뭐야? 이거는 정리하면은 4K 제곱에서 K 묶어주고 4K 빼기 1이 0보다 크다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를 풀 거야. 요거 어떻게 됩니까? K가 이렇거나 또는 K가 4분의 1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는 뭐야? 그냥 이거 자체로 플러스를 바꿔치기 하고 2가 되겠죠. K가 0보다 크다네. 그치? 그러면 K가 0보다 크다, K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렇다라는 거를 모두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돼? K는 4분의 1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다. 그치? 그런데 잘 봐. 여기 보면 이 지금 문제의 풀이가 위에 있는 풀이 있지.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야. 그건 실제 바이블에 있는 풀이야. 근데 여기서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썼어. 미안. 이런 빌어먹을, 미안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놀래니? 이게 이런 식이야, 지금 이 교과서라는 게, 이게. 얘가 지금 대수인데, 왜 이러냐고, 대수가. 응? 대수쯤 가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그지? 뭐다? 이거는 안 된다. 왜? 지금 0보다 크다와 작다이기 때문에 이게 됐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밑에 다른 풀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저 3번 추계방정식에서는 0보다 크다예요? 그치, 0보다 크다. 아, 왜? 두 분이 양수니까 축방이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뒤에 조금 남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오케이? 예제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숙제는 2단원까지 다 마무리 지어오는 거. 알겠어? 로그까지만 하더라도 숙제가 많으니까 꼭 마무리 지어봅시다. 오케이?